다녀오시지 않고 바로 시간상 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으시죠? 네. 평상 제가 사진 볼 거고요. 뭐 전과 형태는 비슷하게 질문은 20초, 답변은 20초 내에, 그리고 또 소신 발언 마찬가지로 20초 내에, 가급적이면 국내외 팁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또 저희 이 내용을 지금 좌파들이 이제 좌파들도 유튜브 나가고 그러니까 볼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근데 우리 국민이 저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우리보다도 더 발빠르게 작작에 가갖고 미국하고 손잡고 저기 MBS하고 손잡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또 정치하게 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예. 벌써 큰 틀에서 보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움직이는 너무 달리하시는 질문을 유튜브에 다 하셨는데,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딥스테이트의 현 주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의 세상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메세라 지세라 세상에서는 마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즉 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기소장 지금 70만 명 지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70만 명 기소장이 픽스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1%다 계산하기 좋게, 그럼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7, 8만 명이 딥스 명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 8만 명. 1%. 아니 그러니까 7, 8만 명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7천 명을 뺀다 그러면 8만 명이라고 그러면 7만 3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7만 3천 명은 메세라 지세라 세상에서 딥스테이트를 아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EBS 계엄이 터져서 막말로 세계 600만을 전부 다 제거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소장 픽스된 것은 70만이라는 거예요. 전번에 50만이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라나 회장 방송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우 15,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15,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실 분이나 소신 발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자, 제가 참고적으로 잠시만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딥스테이트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공부를 10시간 이상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0시간 할 수가 없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0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10시간. 하셔야 돼요. 10시간도 더. 하셔야 돼요. 음대가 뭐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의 정세 다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정립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빨리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딥스테이트들이 세계를 컨트롤하는 헤게모니가 있단 말이에요. 나 따르라고 그런다고 해서 따릅니까? 안 따르면 죽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나라가. 그게 뭐냐? 무기체계. 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항로라는 거예요, 무역항로.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지금 현재에서 석유라는 거예요, 석유. 그리고 뭐예요? 기축통화, 달러라는 거예요. 이 네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딥스가 세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늘상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단 말이야. 가짜도 진짜라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고 진짜도 가짜라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인류는 메인스트림만 쳐다보고 앉았다. 그러니 깨어나겠어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끊으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을 보는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더라도 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는 매국행위야. 매국행.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야.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절대. 왜?
내가 지금 하나의 전사로서 성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딴짓 들어가 있는데 뭘 활동을 하겠어요? 누굴 깨워야 되는데 깨우려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깨우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5단계 사람이야, 10단계 사람이야, 1단계 사람이야. 1단계 사람이면 1단계 사람의 버금 가는 만큼 5단계면 5단계 가는 만큼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게 그러려고 그러면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아,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작용이겠구나. 흡수가 어렵겠구나. 이 정도는 흡수하겠구나. 이것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지금 깨우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거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느 것보다. 아까 제가 어떤 단체방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잠시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 여부는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전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드베드 힐링 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단체방에 가입되고 여기에서도 가입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또 SKR, LWS가 지금 뭐 어떻게 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피상적으로 보기에 외람되지만 사심이 전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사심 전제되어 있는 사람이 아까 목사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사심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차원 상승을 해요. 무슨 영적으로 가냐고. 물질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물질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넷세라 집세라 세상하고는 안 맞는 거라는 거야. 넷세라 집세라 세상에서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해야 돼. 사욕이 있으면 안 돼.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넷세라 집세라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딥스 세상에서는 여태까지 딥스 세상 속에서는 물질적으로 전부 다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이 물질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고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는 게 넷세라 지세라 세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천손 민족은 고조선 혹자는 여러 가지 대조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조선이 됐든 고조선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갖고 감동을 받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또 많아. 그거 참 헛짓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뭐가 급한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바탕이 홍익인간 제세 이화 세계라는 거야. 이 정신이 넷세라 지세라 세상하고 이퀄 아주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야.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송과체, 송과선, 12가닥을 살려야 된다. 그거는 좀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심 갖지 마세요. 사심 갖지 마세요. 항상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러셔야 된다. 아까 이노 국교본사무 제가 그 뉘른베르크 네. 재판이라는 네. 거는 그 의료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의료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장윤정이나 네. 배철수 같은 사람이 이제 백신 맞으라고 선전하고 이런 큰 범죄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되나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네. 법에서 네. 나름대로 네. 위반된 건 기정사실이나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현행 법에서 잣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그걸로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야. 김호중 씨가 애국 활동을 하다가 아니라 자기가 음주운전했어요. 잘못됐어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가 뭐냐면 김호중을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못됐으면 현행 법에 의해서 법적인 잣대 테두리 내에서 처벌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김호중이는 법적인 잣대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왜? 거기에는 딥스 말을 안 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괘씸죄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폐는 있어요. 법적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평등하면 미운 사람이 됐던 그 사람이 뭔 짓을 했던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죄를 주면 되는 거야. 왜 법적인 잣대, 법적인 테두리 오바를 하냐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장훈장 자, 아들 미국이 아주 유명한 막 이렇게 큰 인물을 자, 그런 거 만나는 얘기하지 학교에 마시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유치원부터 자. 벌써 약속했던데. 자, 그것도 사심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돼 아니, 있는 그런 거예요. 거 사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자, 나왔네. 또 말씀하시고. 예.
그 아까 그 처벌 문제는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ICJ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그 처리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앱스타인 리스트하고 DD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다 공개된 건 아니고 일부가 공개됐는데 그 제가 그 유명인들 명단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사람만 적었어요.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오바마, 마이크 오바마도 물론이고요. 버락 오바마, 힐러리도 빌도 마찬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 닐 영, 우피 골드버그, 조지 클루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제인 폰다, 로버트 드니로, 톰 행크스, 줄리아 로버츠, 메릴 스트립, 샤론 스톤, 데미 무어, 레오나르드 디카포리오, 레이디 가가, 제니퍼 로페즈, 스티브 원더, 스티븐 킹,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그 최선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천손 재건방에는 제가 올리질 않았는데 텔방 193명이 있는 방에는 제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그 요즘에 북적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줄리안 어산지가 떠요. 줄리안 어산지가 뭐냐면 줄리안 어산지는 위킬리스크 편집인이라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그 또 석방을 해준 이 사면 복권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최근에 트럼프고 그리고 줄리안 어산지는 이 지금 딥스의 만행을 까발린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피자 게이트예요. 피자 게이트를 만천하에 오픈한 사람이 줄리안 어산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집인으로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소식이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그리고 제가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주니어 회사에 고문으로 계시는 한국인, 미국인 현지 교수가 하시는 이야기를 내용을 한 달이 거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제일 빨라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분이 이야기한 거가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컷으로 아 이게 정확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뭐 어떤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차원을 상승하려면 명상을 예. 명상 송가선을 활성화시켜요. 그 명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명상을 우리가 한다는 게 우리 뭐 저는 명상을 뭐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 명상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비운다는 얘기 아니야 마음을 그랬을 때 그리고 뭐 송가선에 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이제 송가체 송가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가닥 정도밖에 안 남았다 2~3가닥밖에 안 남았다 12가닥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신기가 들렸다 뭐 어린 애가 뭐 뭐를 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사람은 뭐 완전 예 힘들렸다 뭐저 힘들렸다 하고 조금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적당한 비유가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 눈만 보면 마음으로 다 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 뭐 말은 안 했지만 난 당신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송과체가 송과선이 12가닥에 그대로 살아있으면 영적인 기준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GMO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캠트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팁스들이 인류를 전부 다 이 송과선을 다 끊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가닥밖에 안 남았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복원한다. 그래서 영적인 조건을 갖춰준다. 그런데 뭐 내가 영적으로 기울어지냐 물질적으로 기울어지냐는 본인의 마음이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되지만 그 단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제가 답답해서 제가 거기 가고 뭐 좀 저를 막 비방을 하고 그랬는데 아 우리는 뭐 여기서 영적으로 차원 상승하는 방이야 이런 거 올리지 마라. 아 우리는 당신네들이 피땀 흘려서 피 흘려서 밥상 차려놔놓으면 우리 밥을 먹을 거야 이런 논리야 이런 논리.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영적으로 변한다?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호병은 정신 나간 거지. 한호병은 정신 나간 거야. 자, 또 말씀하신. 저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선덕 회장님 말씀하실 사항 없어요? 아, 네, 뭐 여러 건 없고요. 네. 많은 인테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사전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주마다 틀리겠지만 벌써 사전 선거가 1,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햇이 해병대와 연합해서 불법으로 선거하는 모든 장비를 지금 파괴했고 압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가 이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EBS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신 발언이셨고요.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 선생님,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네사라 제사라를 금과 은과 달러가 폭등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금과 은이 폭등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달러가 폭등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볼 때는 네. 금, 은이 폭등하는 것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을 못 잡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볼게요. 한마디로. 그리고 달러가 폭등하는 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을 못 잡아요. 달러 폭등은 단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망해요. 뭐 당연히 브릭스 회의 22일 전부터 24일 끝났잖아요. 막말로 브릭스 회의 얘기하고 막말로 본위제 화폐로 교역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교역량이 빠지면 달러는 가치는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비짠치 하는 거 비짠치. 잠시만요. 기정사실이죠. 비싼치 개념이 아니죠. 기정사실이고 단지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보유량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전부 다 왕창 빨아갖고 지금 45,000원, 4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5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4만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지금 확 빠지잖아요. 빠지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주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본다. 그거는 그런데 단기적일 것이다. 단기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폭등하지만 결국은 네. 그렇죠. 세계의 큰 이 기축통화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는 얘기야. 네. 다음. 달러가 사기 문제 고령 때문에 속이는 거죠. 혹시 한반도에 전쟁 날까 봐. 지금 이진아 회장님은 자꾸 딴 쪽으로 가시는데 이진아 회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외람되지만 메인스트림을 너무 많이 보시면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 러시아에 북한군 특수군 파견한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전 다행이네요. 사기예요. 진짜 특수군.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1,500명, 12,000명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까 뭐 어떤 분 뭐 북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뭐 어린 사람 있었다. 북한군 특수군은 건장하고 정말 주먹이 두 개만 해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에리에리하지 않아요. 물론 용병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용병 간 사람 있었잖아요. 용병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파견하는 거고 이거 제가 아까 여기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4개를 제가 쇼영장까지 4개를 안 틀어드렸는데 북한 헌법 개헌했어요. 북한 헌법 개헌했다고요. 북한은 남한 통일 광신은 없어요. 남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남한에서 공격하면 자기네들은 정강방어로 핵으로 때리겠다 그래서 철도 끊었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웅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딥스를 최소한 깨우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유튜브 아까 쏜 영상 제가 다음에 뭐 이거 EBS가 터지면 기회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11월 2일날 터지게 북한에 개헌됐어요. 중공도 개헌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개헌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뭐 미대성안 앞에서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고. 막말로 이러다가는
남한에서 북한이 통일되는 것이나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무력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무스하게 통일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통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은 아시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고 북한은 민주주의 1인 독재 왕권 사회주의 종교국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선회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남한에서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남한 통일하겠다고 그랬다가 제가 사태질 받고 마저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꼬라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에서 자꾸 지금 저쪽에서 속된 말로 김정은이 코털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아 평양에 드론 띄운 거 우리나라가 띄웠다니까요. 그럼 영공 침범이요. 그래서 철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이런 거. 오물 저쪽에서 내보낸는데 초창기에 내보낸 거 맞아요. 오물 안 내보낸다. 오물 투하 안 한다 했어요. 이것도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구실이 있어야지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그 뒤에는 우리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인 문제. 뒤에 딥스가 조종한다니까 딥스가. 아 이란도 터뜨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터뜨리고 중동도 터뜨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터뜨리고 대한민국 터뜨리고 그래야지 판뒤집기가 되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요즘엔 많이 좀 좌정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좌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머리에 일단 먼저 각인이 되니까 빼내기가 쉽지가 않죠.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메인스트림에서 얘기하고 국정원에서도 얘기했대요.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팩트 아니야? 좌파들의 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 3차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까봐 자. 우리나라에. 그 이진아 애국님은 자꾸 딴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 와서 확실하게 궁금하신 거는 정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천손 재건방이라든가 그 텔레그램 그 194명 있는 방이라든가 거기는 좀 자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천손 재건방 같은데 이런 데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실방에서 항상 실방 중요합니다. 실방 제가 중요한 사항을 많이 했어요. 아 막말로 8.15 독트린 있을 때 기시다 왔을 때 제가 바로 그 이튿날 실방했어요. 왜 제가 그거를 했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맞고 있다라는 거야. 요지는. 하여튼 그렇고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서창수 교육님 머리가 복잡합니까? 연예계 뭐 전부 다 썩은 거 다 익히 알고 외로우시죠? 그 여하튼 백신 접종 받으신 분은 여하튼 자체적으로 알아서들 저 해독을 하시도록 하고 강 선생님 발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왜 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해왔잖아요. 군사 자료나 자금이나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번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가짜 뉴스를 생산한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 쌓기입니다. 명분 쌓기. 그걸 모르고 국정원에서 어떤 거 나왔다, 누가 얘기를 했다, 뭐 사진이 북한군 사진이 나왔다. 너가 함몰되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선 이 가짜 뉴스를 띄워가지고 국민의 의식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면 또 잠깐만요. 잠시만. 발언 끝난 후에. 남반한테 자꾸 끼워주기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명분을 쌓아서 너네 바이브라고 한 표거리 아니야. 같은 집 실어서 윤석열이가. 그래서 짜고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토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오물풍선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처음에 엄대중 말씀하거나 처음에는 북한에서 내려보냈죠. 오물풍선을. 그때 이자 말씀드린 그 명분 쌓기 일환으로
5월 풍선도 계속 내렸다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5월 풍선을 계속 내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론을 띄운 거야. 영공 침입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철도를 끊어버린 거 김정은이가 이제 말씀 나타나. 그런 식으로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강 선생님 그 소신 발언이시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신 발언이고 그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명분 쌓기. 또 저는 이제 아까 잠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뭐 핀치 코너에 몰려 있고 한동훈이 뭐 오늘로 총선 개인 뭐 지전 후보자 개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거를 터뜨려서 묻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속내만 알 수 있겠죠. 또 뭐 말씀하실 사람 없으세요? 말씀하실 사람 없으세요? 예. 질문. 예. 최세경 본부장님한테 아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바젤 3는 네. 이제 근보 요량을 8% 이상 보유 네. 지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는 계속 지불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건 완전히 다 퇴출이지. 퇴출되고 네. 은행에서 다 퇴출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아니 QF 내가 은행이니까 앞으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10월 17일부터 17일에 회계연도 이제 기업의 회계연도 끝났죠. 네 끝났어요. 네. 그러면 미국에 지금 무정 뭐 어떤 상태인가요? 17일 날 끝났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거죠. 네. 10월 1일부로. 10월 1일부로. 네. 자, 또 질문하실 사람 뭐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말씀하세요. 그 지금 이게 입에서 터지는 게 이제 며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도 이렇게 돈도 없지만 돈 이렇게 현금을 좀 찾아놓는 게 모든 게 이렇게 아웃되는 그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맞겠죠? 예. 그 비상시에 현금이 좀 예를 준비를 들어서 하셔야 돼요. ATM기라든가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금이 당장 하나도 수준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모든 게 아웃되면 신용카드 뭐 다 못 쓰니까 못 쓰죠. 그게 이제 아까 비상식량 준비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그 같은 보시면 돼요. 개념.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넣어놨던 돈은 찾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돼요. 이게 일부 어떤 분들은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기조의 방향 자체는 딥스들의 자금을 말리는 것이지 일반 선량한 인류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안 한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자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면 뭐 블랙스완 이벤트로 모든 세계 증시가 완전 제로 상태로 완전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보자는 거야.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자는 거야. 나스닥, S&P 500, 다우 연중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요. 저는 뭐냐? 딥스들의 자금만 말리면 된다. 딥스들의 자금만. 그래서 저는 이 한편 저도 이거 뭐 모든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한편 이게 지금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 올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편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테크닉을 발휘해서 딥스들의 자금만 지금 말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이 록펠러의 뭐 지금 엊그저께 아까도 텔레그램에서도 나왔지만 록펠러 재산이 450조예요.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전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2억 주를 팔고 9억 8천만 주를 팔고 63억 주를 팔고
또 애플을 팔고 해서 370조를 마련했어요. 걔가 그런데 바보처럼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팔까요? 걔 냄새 맡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왜 못 맡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그때 또 4,100억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팔았어요. 젠슨왕이 그런데 대주주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엔비디아는 1대 주주가 뱅가드입니다. 2대 주주가 블랙락입니다. 3대 주주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 자산 운용사 딥스들이 전부 다 지분 대주주야. 그리고 젠슨왕은 한 5위, 6위 정도 돼요. 지분 구조가. 이 엔비디아는 딥스 기업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딥스 기업이에요. 딥스 기업이 거기에다가 막말로 삼성이 뭐 키워주겠어요? 속된 말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거가 딥스들은 어찌됐든 간에 발빠른 놈들은 자금 마련해갖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막말로 한미 파슨스가 아니구나. 저 한미 반도체 계열사,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사이언스, 영풍그룹, 또 KTNG 지금 기업 사냥 들어갔어요. 지분 싸움 들어갔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걔들이 그럼 갖고 있다가 그냥 휴지 조각 만들어요? 입장이 바꿔놓으면 그렇게 했어요? 금을 사든 은을 사든 알짜 기업을 인수를 차명으로 인수를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순수하게 오픈된 걸로만 보질 않는다. 그 BNK 자금을 저는 좀 색깔을 갖고 봐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 그걸 순수한 자금으로 안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말씀하실 사람. 그러면 그들이 저기 이렇게 그 딥스 그 사람들이 지금 금과 은을 막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여하튼 네. 아까 피자게이트 사건처럼 네. 나름대로 법적인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압수한다라는 거. 그거를 찾는 거죠. 그네들은. 그런데 저는 딥스 같아 분명히.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어. 근거가 하나도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죄를 안 진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올가미를 씌워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지금 그런 부분이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 제가 발언이 미군이 예. 우리 SNS로 문자 메시지 보는 거 이런 거 추적할 능력이 없을까요?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니 보고 있어도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보는 아니 사람 그게 수가 많은 게 아니라 AI로 하기 때문에 순간에 찾아내는 남자 거야. 시스템. 자, 참고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이건 다시 재정립하시는 의미에서 그게 또 시청자분들도 재정립하시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만들어 놓은 일명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업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군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완전 왼팔처럼 정보 조직이 DIA입니다. 우주군은 정보부대. 막말로 육군 총을 갖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나름대로 EBS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활동하는 군은 일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6개국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지금 저 EBS가 터질 국가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일명 GH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군을. 그리고 자체 왜 대한민국의 수장인 와이엇 군부에서 볼 때 얘들이 우익이야 좌익이야 정체성이 블랙햇이야 화이트햇이야 와이엇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국회와 우주군이 비상계엄이 터지더라도 거기 군인은 MHQ 자체 군인이 된다. 뭔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왜? 국군 통수권자가 우익이고 Y의 쪽이니까
뭔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가 이게 블랙캣이야. 그러면 그 군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GHQ라는 거예요. 연방군이라. 아까 뭐 우리나라 군이 뭐 중공에도 뭐 이렇게 우주군에도 들어갈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연합군이에요. 좀 이해가 어렵습니까? 원하이스를 만들어서요. 자, 그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 즉 행정의 수반이, 행정의 수반이 결국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국방부 밑에 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군을 잡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우익이야. 와이엇 쪽으로 오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브릭스 연맹에 가입한 나라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밑에 외국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체 군인으로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이거 정립하는 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MHQ, GHQ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 군이 막말로 저게 EBS 해갖고선 딥스를 소탕해야 되는데 이 국군 통수권자가 깁스요. 딥스야. 그러면 그 자체 군인으로 잡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GHQ라. 글로벌. 이해하셨죠? 그럼 우주군이 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걔네들 좀 이렇게 처리를 우주군은 정보 부대고 우주군은 전부 다 파악하고 전부 다 있다고.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죽이질 못하나요? 그러면 그런 잡아가야 되죠. 다 잡아. 우리나라의 수장 뭐 다 다 체포한다니까요. 잡아가면 GHQ 재판 건데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계 훈련 때리고 군사기업이니까. 자,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 또 소신 발언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요. 네. 뭐 주식을 하다가 이 세상 상황 전혀 모르고 내가 막 주식을 하다가 나라 이렇게 망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주식도 막 완전 깨지고 이러면은 그럴 때 자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보통 자살 자기 집 다 망하면 자살. 자, 왜 자살을 왜 해? 제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 이건 주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얘기인데도 긍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주관을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다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지금 상승입니다. 대한민국 주식만 곤두박질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는데 그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정체성하고 관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때 많이 자살했잖아.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식시장